창남 평야의 끝자락. 새벽의 안개가 걷히지 않은 연병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군악대의 금관 악기조차 입을 다문 채 바람이 쓸고 가는 먼지의 소리만 들렸다. 백호사단, 육군 제국이 기계 화보 병사단의 상징이자 공포였다. 오늘 그곳의 중심에서 한 명의 신병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 여군 신병 강아린 일병이 서 있었다. 두 헌병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고 군복의 어깨가 땀과 먼지로 눅눅하게 젖어 있었다. 발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단상 위에는 별 2개를 단 사단장 장재혁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흰 장갑 낀 손으로 검은 전자충격봉을 쥐고 있었다. 궁이는 피로 세워지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확성기를 타고 퍼졌다. 지직지직 푸른 불꽃이 충격봉 끝에서 터졌다. 할인의 숨이 목구멍에서 끊겼다. 그리고 비명. 으아, 그녀의 몸이 활처럼 젖혀지며 공중으로 들썩였다. 살이 타는 냄새가 공기를 타고 번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장재혁은 고개를 들어 주변의 병사들을 훑었다. 봐라, 이것이 불복종의 대가다. 그의 웃음은 훈련소에서 들려오는 장교의 고함보다 더 섬뜩했다. 이 부대에서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때 철조망 너머 오래된 화물트럭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음이 멈추자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의 이름은 강도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평범한 중년 남자. 손에는 기름때가 잔뜩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전장을 굽어본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검은 스크린 위로 손가락이 단축키 R을 길게 눌렀다. 노예시나 준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으나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사람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확인했습니다. 의장님.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연병장 한가운데에서 전류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번개의 중심에 그의 딸 할인이 있었다. 강도현은 담배를 입에 물지 않은 채 숨을 깊게 들이켰다. 지금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표정도 장군의 표정도 없었다. 그저 하늘을 대신해 분노를 삼키는 신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장소 백호사단 정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삭막했다. 덜덜거리는 1톤 트럭 한 대가 포대 앞에 멈췄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녹이 퍼져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내렸다. 면회 신청 좀 하려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끝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정문 근무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차는 밖에 쓰세요. 신분증. 도현은 낡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다. 사진 옆에는 젊은 아내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딸 이름이 뭐라고요? 강할인. 신병교육 막 수료하고 3대대 배치됐습니다. 기다리세요. 근무장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무전을 눌렀다. 그리고 한참 뒤 생활관 쪽에서 군복 차림의 여군 한 명이 달려왔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도현은 웃으며 손을 뻗었다. 우리 딸. 잘 지냈어. 그 순간. 할인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어깨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왜 그래 다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훈련하다가 좀 넘어졌어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모래처럼 부서졌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실에서 그는 도시락을 펼쳤다.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의 맛이 그립지 할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부대, 좋아요. 다들 친절해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러나 도현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팔에 새겨진 푸른 멍자국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누가 건드린 거냐?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는 삼켰다. 그가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괜찮아요, 아버지.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할인은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도현은 트럭에 올라탔다. 핸들 위에 고개를 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군대 내가 세운 시스템이잖아. 그런데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가?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위병소 CCTV 접속 완료. 그는 짧게 명령을 내렸다. 백호 내부 감시. 은밀히 확대해. 단, 들키지 말고. 그날 밤 군사령부 내부 보안 서버 한쪽에서 새로운 폴더가 생성됐다. 폴더명은 Thunder. 그는 몰랐다. 다음날 자신이 마주할 지옥의 장면을. 그날 새벽 할인은 이미 헌병대에 끌려가 있었다. 그녀가 신병 교육 중 부조리를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다. 그 이름은 장재혁.
그는 자신을 법이라 부르는 남자였다. 할인의 보고서는 불씨였고 도연의 방문은 기름이었다. 장재혁은 결심했다. 이참에 확실히 보여줘야지. 누가 왕인지. 그래서 지금 연병장은 침묵하고 있었다. 백호의 병사들은 눈을 감았다.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부대에서는 침묵이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녹슨 트럭 안에서. 강도현의 손가락이 다시 휴대전화 위를 눌렀다. 모든 통신 봉쇄, 30초 후 실행. 위성 영상 실시간 수신 개시. 특수부대 대기 중.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을 보았다. 그녀의 몸에 전류가 흘렀고 눈동자가 하늘을 향해 뒤집혔다. 지금이다. 그의 속삭임과 동시에. 머나먼 하늘 어딘가에서 벼락 같은 전파가 떨어졌다. 백호 부대의 모든 외부 통신망이 순간적으로 먹통이 되었다. 바람이 멎었다. 천둥이 숨을 고르는 듯 세상은 고요해졌다. 이 고요는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연병장에 내리던 천둥의 그림자가 거친 것은 잠시뿐이었다. 백호 사단의 아침은 언제나와 같은 듯 굴러갔고 보고서는 여전히 상부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대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군인들은 이유 모를 불안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았고 장재혁 소장은 평소보다 더 자주 헌병대와 작전 참모를 불러 모았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불안의 근원은 며칠 전 위병소에 나타났던 한 남자였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낡은 트럭을 몰고 왔던 사람. 그가 사실은 누구인지 장재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틀 전 아침, 창남 들판 위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 강도현은 여전히 트럭 안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서 담배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연기는 피워 올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엔 딱 한 장면만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연병장에서 전류에 몸부림치던 딸의 모습, 그리고 그 딸의 어깨 위에서 번쩍이던 푸른 불꽃. 그는 전날 밤 보안 노트북을 통해 확보한 영상 파일들을 끝없이 재생했다. 방탄복 납품 비리, 엔진 바꿔치기, 병사 폭행. 모든 것은 숫자와 서류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숫자 속에는 숨이 끊긴 병사들의 이름이 있었다. 강도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도심을 향해 달리던 낡은 트럭은 곧 합참 비밀 지휘 통제실. 코드명 지평선의 지하 입구 앞에 멈췄다. 그의 신분이 확인되자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검은 제복을 입은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충성 합참의장님. 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서진우 중장은 어디 있나? 작전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작전실 문이 열렸다. 서진우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장님. 백호 사단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통신 빈도가 평소의 3배입니다. 역시. 도연은 낮게 웃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덮어야 한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금속 조각 할인이에게서 건네받은 브로치형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보게 모니터에 재생된 영상 속에서는 할인이 헌병대에서 신문당하고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너 따위가 뭘 안다고 떠드느냐. 헌병의 손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나 그녀는 침을 뱉듯 한마디를 던졌다. 진실은 무기보다 강해요. 짧은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없었다. 서진우가 이를 악물었다. 의장님, 즉각 투입 명령을 아직 아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딸을 구하는 건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야. 증거와 명분,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는 창문 너머 지하실 천장 위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우린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러나 곧 폭풍이 올 거다. 그 시각 백호 사단의 변경, 할인은 생활관의 침상에 앉아 있었다. 몸 여기저기에는 아직 전기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동료들의 침묵이었다. 그녀를 도와주었던 몇몇 신병들이 모두 다른 중대로 전출되었고 헌병대의 감시가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할인, 괜찮아.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건 윤도윤 일병이었다. 그는 전날 밤 몰래 그녀에게 마이크로 SD가 담긴 군번줄을 건넸던 인물이었다. 나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할인이 낮게 말했다. 그 USB 아직 가지고 있지? 응. 하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준호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 도윤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우리 둘이 끝까지 가보자. 그들의 대화는 벽 너머의 감시장비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다.
장재혁의 참모가 파일을 재생하자 그 안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준호가 남긴 파일에는 방탄복 결함이. 참모는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소장님, 이놈들이 USB를 빼돌린 것 같습니다. 장재혁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좋아. 그렇다면 본보기로 삼지. 준비해. 전 병력 긴급 소집. 그는 전화를 들었다. 헌병대장. 신병 강아린 일병을 연병장으로 끌고 와. 그리고 그 옆에 그놈, 윤도윤도 함께.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이번엔 내 손으로 끝내겠다. 도심의 비밀 지휘실에서 강도현의 눈앞에 모니터가 번쩍였다. 위급 신호 감지 백호사단 내부 이동 포착.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이 움직인다. 예정보다 빠르군. 서진우가 물었다. 명령을 내립니까? 그래. 하지만 아직 세상은 모르게 해야 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명령했다. 드론 감시망 가동. 부대 주변 전파를 1%씩 낮춰라. 자연스러워야 한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백호부대 상공의 드론 영상이 띄워졌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할인이 있었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다. 서중장. 예. 의장님,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준비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에디. 그날 오후 부대의 하늘에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 먼지 속에서 전선이 미세하게 떨리고 새들이 하늘을 돌지 않았다. 연병장 한가운데 장재혁은 단상에 올랐다. 오늘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심판한다. 그의 뒤로 헌병대가 2명의 병사를 끌고 왔다. 한 명은 여군 신병, 강하린, 다른 한 명은 눈빛이 매서운 윤도윤. 둘 다 입가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상관의 불복종하고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한 반역자들이다. 장재혁의 고함이 울렸다. 할인이 이를 악물었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녀의 말은 군홧발에 짓눌려 끊겼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음이 공기를 갈랐다. 덜컹, 덜컹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헬멧을 쓴 헌병이 막으려 했지만 통제실에서 내려온 상급 명령이 통과를 허가했다. 누구의 명령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트럭의 조수석 안에서 강도현은 주머니 속 위성전화에 전원을 켰다. 뇌신화 준비 완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인아, 조금만 버텨라.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연병장을 향했다. 푸른빛이 어둠을 갈랐다. 곧 하늘 어딘가에서 저음의 진동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같았고 이내 천둥 같았다. 그것은 전쟁의 예고였다. 연병장은 여전히 고요했다. 트럭의 엔진은 멈췄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은 여전히 매캐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철조망 너머의 공기조차 숨을 참는 듯 정지했다. 모두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서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가 곧 하늘의 심판을 내릴 사람이라는 것을. 강도현은 운전석에 앉은 채 손등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T120초. 위성 영상 수신 상태는 무정이 너머로 서진우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호합니다. 의장님, 드론 세대가 상공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다. 모든 기록은 전송 상태로 유지해라. 이 장면은 역사가 될 거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트럭 대시보드 위에는 낡은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몇 개의 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 이름은 날짜 대신 암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판도라 엉오열, 판도라 엉규, 판도라 엉긴랴스. 그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영상은 누군가의 숨가쁜 호흡과 함께 시작됐다. 낡은 창고 안,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주위엔 고위 간부들이 둘러서 있었다. 그들의 군복엔 계급장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웃고 있는 얼굴 장재혁 소장. 그는 팔짱을 낀 채로 병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네가 뭘 봤다는 거야? 병사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저는 그저 방탄복 테스트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고했을 뿐입니다. 잘못됐다고 장재혁이 비웃었다.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그의 손끝에서 번쩍이는 쇠막대가 병사의 옆구리를 향해 내려쳤다. 으윽 비명이 울렸고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다. 노트북 앞에서 강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다.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옥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곧바로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었다. 책상 위에는 다발의 현금, 금고에 그리고 K-Armor V5라는 이름이 새겨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모두 편해지는 거야, 소장님. 결합률이 너무 높습니다. 결합률 따위는 숫자일 뿐이야. 숫자는 조정하면 돼.
서류를 넘기는 장재혁의 손가락이 화면 속에서도 뚜렷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세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 영상은 변경 식당이었다.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비축분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럼 내일 또 빼돌리면 되지.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들이 마신 술잔, 병사들의 피로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상은 이어졌다. 돈 안 된 차량, 불법 거래, 마약, 여자, 돈, 모든 추악한 범죄의 기록이 그 작은 화면 안에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판도라 파이널.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클릭했다. 화면이 켜지자 한 병사가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엔 공포가 스며 있었다. 이준호 일병. 그는 떨리는 손으로 셀프 카메라를 잡고 있었다. 내 이름은 이준호. 만약 내가 이 영상을 남기고 사라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장재혁 소장이 외부 납품업체 대표와 만나는 걸 봤다. 그들은 결함 있는 방탄복을 납품하고 돈을 주고받았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난 죽을 거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동료가 죽는다. 영상 속 준호는 눈을 감았다. 이걸 본 사람이 있다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화면이 끊겼다. 노트북에 불빛이 꺼지자 트럭 안의 공기가 식었다.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명분은 충분하다. 그는 위성전화에 송수화기를 들었다. 서중장. 예. 의장님, 이제부터 제국이 백호사단 전역에 뇌신화를 실행한다. 통신 차단, 공수부대 투입, 목표는 사단장 장재혁. 확인했습니다. 단, 딸을 우선 확보하라. 1분 후 명령 실행.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연병장의 단상이 보였다. 거기서 장재혁이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입이 열렸다. 이 부대의 반역자를 심판하겠다. 마치 신이 된 듯 외치는 그의 얼굴 위로 어둠 속 하늘이 흔들렸다. 드르르릉 지평선 저편에서 수십 대의 헬기가 일제히 떠올랐다. 공기의 압력에 먼지가 소용돌이쳤고 전선이 진동했다. 뭐야 훈련인가 장재혁이 당황하며 외쳤다. 상급부대에 보고해 통신이. 먹통입니다.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부 두절됐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정문 쪽에서 굉금이 터졌다. K808 장갑차가 철문을 밀어붙이며 돌파했다. 철문이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멈춰 누가 명령했어. 장재혁이 고함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혔다. 공중에서는 검은색의 특전사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하강했다. 그들의 무장은 완전했고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단 몇 초 만에 지휘 통제실, 탄약고, 통신소가 장악됐다. 백호사단은 완전히 봉쇄됐다. 그 모든 장면이 트럭 안의 노트북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지역 확보 완료. 사단장 확인 중. 좋다. 이제 내가 간다. 도현은 트럭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연병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낡은 트럭에서 내린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그러나 그의 어깨 위에는 이제 별 4개가 새벽별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럴 리가. 장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릎이 풀린 듯 뒤로 물러났다. 참의장님.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 쓰러진 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할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이 미약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딸의 몸 위에 덮었다. 괜찮다. 이제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전장의 모든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가 일어섰다. 연병장 끝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 남자가 군의 법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도현은 장재혁을 바라보았다. 너는 네가 법이라 했지.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진짜 법이 무엇인지 보게.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주변의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장재혁은 무릎을 꿇었다. 이건 불법이야. 당신이라도 이런 짓은 침묵하라. 도현의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너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젊은이의 피가 되었지. 오늘은 그 피가 너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중장, 예, 의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3분 후 전군에 송출하라. 명령 확인. 그 순간 연병장 한가운데 설치된 이동식 스크린이 켜졌다. 지직 노이즈가 사라지고 그 위로 판도라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마지막 고백, 간부들의 부패, 병사들의 눈물, 모든 진실이 수천 명의 눈앞에 펼쳐졌다. 장재혁은 비틀거리며 외쳤다. 이건 조작이야. 날 모함하려는 그의 외침은 총성 한 발에 묻혔다. 그건 경고 사격이었지만 연병장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연은 확성기를 들었다. 전 장병은 들으라.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장 강도현이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군의 이름으로 정의를 되찾겠다. 그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은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의 번개가 떨어졌다. 천둥이 부대의 하늘을 가르며 터졌다. 뇌신이 내려앉은 순간이었다. 천둥의 여운이 사라지자 연병장은 죽은 듯 고요했다. 하늘 위에서는 여전히 헬기 블레이드의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아래의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장제혁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서 4개의 별이 새겨진 모자가 반짝였다. 합참의장 강도현 대장.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확성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짓 한 번으로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장제혁 소장, 현 시각부로 체포한다. 헌병 둘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불법이야. 당신이라도 이런 식의 절차 위반은. 절차. 도현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너는 내 딸을 고문할 때 절차를 생각했나? 네가 그 병사를 죽일 때 절차를 따졌나? 그는 가까이 다가가 장제혁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은 법이 아니라 심판이다. 그 말 한마디에 장제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소장의 계급장은 뜯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이 돌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 한 번의 울림이 마치 제국의 붕괴음처럼 들렸다. 그때 연병장 끝쪽에 설치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지직 노이즈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K-Armor V5 실험 보고서 화면에는 총탄이 방탄복을 관통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그 뒤로 병사들의 이름, 사망일, 사유가 자막으로 흘러갔다. 그중 한 줄이 병사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망자 이준호 일병원인 방탄복 결함. 웅성임이 잃었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둘 일그러졌다. 우리가 입었던 게 적어야 저 방탄복이 결함품이었어. 분노가 바람처럼 번졌다. 도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래, 맞다. 너희가 훈련장에서 입었던 그 방탄복, 너희의 세금으로 산 그 장비들이 저들의 사욕을 채우는 거래의 도구였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들은 동료를 죽였다. 그리고 그 피 위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샜다. 그것이 너희가 충성했던 상관의 진짜 얼굴이다. 장제혁이 고함쳤다. 이건 조작이다. 저 영상은. 그의 말은 헌병의 손에 막혔다. 입 다물어라.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내 딸의 입을 막을 때처럼. 그는 시선을 병사들로 돌렸다. 이 부대는 이제부터 나의 명령 아래에 있다.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조리와 폭력을 당한 사람은 앞으로 한 걸음 나와라.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서면 나도 끝이다. 그때였다. 의무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인물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강하린.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두 다리로 땅을 밟았다. 일어나. 안돼. 옆에 간호병이 말렸지만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다가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도 말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 부대에서 동기들이 매일 밤 맞았어요. 말을 하면 죽었어요. 이준호도,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야. 그녀가 말했어. 한 사람, 두 사람, 마치 얼음이 녹듯 병사들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쿵 군화 하나가 땅을 밟았다. 또 다른 군화가 그 뒤를 이었다. 곧 수백 명, 수천 명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렸다. 쿵, 쿵, 쿵. 그 울림은 함성보다 강했고 총성보다 깊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 소리는 마치 억눌렸던 정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보았나, 장 소장. 그가 말했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했던 진짜 힘이다. 별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진실에 일어서는 사람들의 한 걸음. 장제혁은 떨리는 눈으로 병사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 미친놈들, 네가 뭘 한 건지 알아. 군 전체가 흔들릴 거야. 그렇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없다. 그는 서진우 중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사본부를 투입하라. 잠시 후 헬기의 로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하강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영장과 봉인 스티커가 들려 있었다. 의장님, 명령하신 대로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군복을 입는지를.
수사요원들이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장재혁의 차명계좌, 스위스 은행 송금 내역, 케이맨 군수업체의 페이퍼 컴퍼니 서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도현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장재혁, 너의 왕국은 여기서 끝났다. 그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계좌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떴다. 계좌 동결 완료, 해외자산 회수 절차 개시, 부패 연루 간부 37명 체포 명령 발부. 장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내 돈이. 그의 외침은 절망에 가까웠다. 도현은 냉정하게 말했다. 돈으로 세운 제국은 진실 한 줄기에 무너진다. 그리고 그는 확성기를 들었다. 백호사단 장병들에게 명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는 새로운 법 아래 다시 세워진다. 그 법의 이름은 용기다.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다. 그들의 가슴에 군인이라는 단어가 다시 새겨졌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연병장에는 단 한 줄의 명령문이 울려 퍼졌다. 모든 죄인은 법정으로 인도하라. 헌병들이 장재혁을 끌고 갔다. 그의 몸에서 별 2개가 떨어져 흙에 묻혔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다. 강도현, 넌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정의뿐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곧 진짜 아침이 온다. 그의 발밑에는 딸의 피가 스며든 흙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쥐었다. 하리나, 조금만 더 버텨라.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 멀리서 하린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입술이 살짝 열렸다. 아버지, 고마워요. 도현의 눈이 젖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예고하는 빛이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자 백호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깃발 아래에서 병사들은 침묵 속에 경례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불렀다. 백호의 새벽.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백호사단의 연병장은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여운이었다. 하늘을 가르던 헬기들은 점차 고도를 낮췄고 그 아래로는 군사경찰과 특전사 대원들이 정밀하게 움직였다. 서류철이 넘겨지고 현장이 봉인되었다. 장재혁의 왕국은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나 강도현의 눈빛은 아직 식지 않았다. 그는 단상 끝에 서서 하늘에 떠있는 마지막 헬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그의 옆으로 서진우 중장이 다가왔다. 의장님, 주요 간부 1차 체포자 명단입니다. 도현은 서류를 받았다. 그 위에는 군복을 입은 이름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다. 대령, 중령, 소령, 심지어 소위까지. 그들의 이름 옆에는 짧은 단어들이 붙어 있었다. 뇌물, 폭행, 협박, 은폐.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었나? 도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썩은 고기가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법이죠. 서진우가 답했다. 이제라도 도려내야 합니다. 도현은 서류를 접었다. 그래,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백호의 진실은 은폐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야 한다. 그는 하늘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우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신의 손가락처럼 연병장을 쓰다듬었다. 그 시각 헌병차 안 수갑이 채워진 장재혁은 창문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오만이 남아있었다. 강도현, 네가 날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넌 몰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이를 갈았다. 너보다 더 높은 곳에도 썩은 피가 흘러. 헌병이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미친 듯 웃었다. 진짜 괴물은 나 하나가 아니야. 그의 웃음이 좁은 차량 안을 메웠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차량 무정이가 삐 소리를 냈다. 긴급 이송 경로 변경. 본대는 지휘통제실로 이동. 피의자 분리 수용. 운전병이 명령 확인하고 방향을 틀었다. 차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COS. 연병장 끝. 하리는 의무대 텐트 안에 누워 있었다. 의무병이 팔에 수액을 꽂으며 말했다. 기적이에요. 이런 충격에 버티다니. 하리는 미소를 지었다. 전 아직 해야 할 말이 많아요. 문이 열리고 강도현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딸의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하린이 손을 뻗었다. 도현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다. 아니요, 아버지. 아직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지만 단단했다. 이건 한 부대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단의 썩은 피가 다른 부대로도 번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딸의 입으로 듣는 그 말은 다시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겠구나. 그날 오후 백호사단 임시지휘소가 설치된 곳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참모진과 국방부 요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도현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다. 앉아들. 그는 간단히 손을 내렸다. 지금부터 발표할 사항은 극비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장재혁 개인이 아니라 군수산업 납품망 전반이 얽혀있다. 우리는 이걸 원작전명 100월 바이유의 단위로 확장한다. 회의실에 긴장된 숨소리가 흘렀다. 도현은 전자지대 표시된 붉은 점들을 가리켰다. 이 점 하나하나가 비리의 뿌리다. 이걸 뽑아내야 진짜 개혁이 된다. 한 장교가 물었다. 의장님, 그러면 정치적 후폭풍이?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도현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오늘 우리는 군복을 입은 관료가 아니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양심이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우가 조용히 물었다. 의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세상은 당신을 영웅으로 볼 겁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병사들이 폐기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동작은 느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웅이 아니라 기억되는 군인이 되고 싶다. 도현이 말했다. 영웅은 잊히지만 기억은 세상을 바꾼다. 그의 말에 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 밤이 되었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백호 부대 주변에는 여전히 헌병들이 순찰 중이었다. 도현은 텐트 안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빛나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할인의 웃는 얼굴.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위에 무정의를 들었다. 여기는 뇌시나 100월 작전 1단계. 내일부터 개시한다. 명령 확인. 그 순간 텐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누군가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누군가 윤도윤 하사입니다. 도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들여보내라. 잠시 후 윤도윤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의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앉게. 할인 하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군. 윤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이준호의 유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낡은 군번줄이었다. 그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도현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지. 그는 조용히 군번줄을 자신의 목에 걸었다. 이제부터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깃발이 될 것이다. 윤도윤은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텐트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새벽, 동쪽 하늘이 다시 붉게 물들 때 도현은 천막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서늘했고 흙냄새가 났다. 멀리서 훈련병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퍼지고 있었다. 신은 침묵하지만 정의는 걸어온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발자국이 흙 위에 찍혔다. 그것은 마치 천둥 직후의 신의 발걸음처럼 조용하지만 깊었다. 그날 백호의 땅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곧 세상을 흔드는 진동이 될 것이었다. 하늘이 낮게 드리워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구름은 마치 심판의 막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다. 서울 용산 국방청사. 그곳의 중앙대회의실은 언론과 장성, 정치인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합참의장 강도현 대장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 군사법정이 열린다는 소식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어깨 위 별 4개가 번개처럼 빛났다. 모두가 일어섰다. 그는 간단히 손을 들어 인사 대신에 고요를 요구했다. 앉으십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 100월 특별조사본부 공청회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도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한 부대의 범죄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군심준, 신널이 어디까지 썩었는지를 마주하는 자리에 섰다. 그는 서류 하나를 펼쳤다. 지난 10년간 군납 비리로 인한 피해액 2조 7천억, 실종된 군자재 238건, 사망 처리된 병사 14명, 그중 절반 이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중심에는 장재혁과 그를 비호한 상층부가 있었다. 이제 증거를 직접 보시라.
그의 신호에 맞춰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이 시작됐다. 낡은 창고 안에서 웃으며 돈을 나누는 간부들의 모습, 기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장면, 방탄복 실험장에서 병사들이 쓰러지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다. 기자석에서 셔터 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도현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군대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국민의 아들딸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희생을 팔아 호의호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불이 켜졌다. 장내는 충격으로 가득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리고 헌병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수의복 차림의 장재혁 전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여전히 교활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는 방청석을 훑으며 말했다. 쇼를 하는군. 결국 네가 주인공이야. 강도현, 나는 진실의 증인일 뿐이다. 도현은 담담히 대답했다. 그리고 넌 진실의 죄인이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차명 계좌 증거, 계약서, 내부 통신 기록을 차례로 제출했다. 그 모든 서류에 도현의 사인이 있었다. 승인자가 아닌 승인 취소 명령으로서. 장재혁이 비웃었다. 이게 나라냐? 네가 무슨 신이라도 된 줄 알아. 도현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 순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군 내부 감시 카메라의 녹화였다. 병사들이 구타당하는 장면, 할인이 고문당하던 그날의 실시간 영상, 연병장 위의 비명, 전기 충격기 불꽃,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몸. 모두가 말을 잃었다. 몇몇 여성 기자들은 눈을 가렸다. 병사 출신 장성의 눈가도 젖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 장면이 내 딸의 고통이 이 나라의 군대가 감추려 했던 진실이다. 할인은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다 말해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판장은 조용했다. 도현은 마지막 서류를 들었다. 장재혁, 너는 부하 살해, 직권남용, 국가비밀 유출, 공금 횡령, 그리고 무엇보다 군의 명예살인의 죄를 범했다. 네가 무릎 꿇을 시간이다. 히하하하. 장재혁은 비웃었다. 명예 그딴 건 네 환상이지. 명예로 밥이 나오냐? 너도 결국 권력의 맛을 봤을 뿐이야. 아니, 도현은 단호했다. 나는 권력의 무게를 봤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내려놓을 때가 왔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뒤편에서 검찰관이 일어나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장재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도현은 웃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정의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다. 그날 밤 뉴스는 연신 그 장면을 반복했다. 합참의장 강도현, 역사상 첫 공개 군사부패 재판 주제, 백호 사건, 군개혁의 신호탄 되나, 딸의 고통에서 시작된 정의의 폭풍. 그러나 국민들의 박수 뒤에는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등장했다. 우리 부대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휘관이 폭행을 숨겼다. 감히 말 못했다. 전국의 SNS는 이나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라는 해시태그로 뒤덮였다. 군 내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강도현은 그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전쟁이다. 며칠 뒤 도현은 병원에 들렀다. 할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끝났나요? 아니, 아직. 하지만 길은 열렸다. 그럼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도현이 놀라며 딸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죠? 군에 남을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가라. 이번엔 네가 나보다 강한 군인이 되어라.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세대를 잇는 신념이 있었다. 며칠 후 합참 상황실에서 도현은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의장님, 백월 작전 2단계 완료. 군납비리 관련 프로 3명 체포. 14개 업체 영업정지. 좋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다. 서진우가 물었다. 누굽니까? 도현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내 아내 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오늘부로 모든 직무를 내려놓겠다. 서진우가 놀라 물었다. 의장님, 왜 갑자기? 정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제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너다. 서진우는 차렷 자세로 격려했다. 충성,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이 군대는 달라질 거다. 그는 회의실 문을 나섰다. 긴 복도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신의 발걸음은 끝났다. 이제 인간의 시간이 온다. 그의 그림자가 저녁 햇살에 길게 늘어졌다. 멀리서 기자들이 의장님하고 외쳤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리나, 이제 정의는 너희의 것이다. 합참 청사를 떠난 날, 강도현은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수행비서도, 의전 차량도 거부했다. 낡은 트럭 한 대만 몰고 도심을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은 마치 오래된 심장의 박동 같았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제 천둥은 잠들 시간이군.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도현 전 합참의장, 정력 사퇴, 국민 여론 그의 정의는 살아있다. 군개혁 특별위원회, 백호사단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젊은 장병들 우리가 바꾼다 결의 다져. 도현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들이 걸을 길이다. 그는 더 이상 별 4개의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일으킨 폭풍의 유산은 이미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었다. 백호사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패 간부들은 모두 사라졌고 새로운 사단장 윤석현 준장이 부임했다. 그는 강도현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다. 취임식 날, 윤석현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궁의는 폭력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와 정의로부터 온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들의 발소리는 새벽을 울렸다. 그 맨 앞줄에는 할인 하사가 서 있었다. 완전히 회복한 그녀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똑바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하사 계급장이 번쩍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늠름했다. 윤석현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강 하사, 예, 사단장님. 그대의 아버지께서 남긴 유산이 이 부대를 살렸다. 그건 저희 모두의 용기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연병장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깃발이 펄럭였다. 백호의 이름 아래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새롭게 바뀐 부대 표어였다. 아니요. 그날 오후, 하리는 부대 내 작은 추모비 앞에 섰다. 비석에는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준호 일병 백호의 정의를 위해 산화한 모든 병사들에게 그녀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너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진실의 증인이야. 그녀의 곁으로 윤도윤 하사가 다가왔다. 오늘은 하늘이 맑네. 응, 준호가 웃고 있나 봐. 그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부서져 내려오고 있었다. 도현 의장님, 근황 들었어? 윤 하사가 물었다. 몰라, 연락도 없어. 그분이 떠난 뒤 군 전체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어. 그의 이름이 아직도 뇌신으로 불려. 하리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그런 별명을 싫어하셨는데 하지만 모두가 그 별명 덕분에 용기를 냈어. 그녀는 대답 대신 바람 속에서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저도 이제 당신처럼 두려움 없는 군인이 될게요. 한편 국방부 청사 지하의 한 회의실. 그곳에는 어둡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강도현의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여론이 더 커졌어.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도 없지 않나. 문제는 그는 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검은 양복의 고위 관료들이 속삭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영향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제자들이 지금 각 부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군.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무렵 지리산 근처의 한 작은 산사. 비바람이 산 능선을 훑고 지나갔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나무를 패고 있었다. 수수한 옷, 거칠어진 손,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강도현이었다. 그는 이제 이름 없는 사내로 조용히 숲속의 절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 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번개 한 줄이 흘렀다. 그는 미소 지었다. 천둥은 여전히 일하는군. 그때 어린 승려 하나가 달려왔다. 선생님, 누가 찾아왔어요? 그는 도끼를 내려놓았다. 누군가 여자분이에요. 군복을 입었어요.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데려오너라. 잠시 후 젊은 여군 하나가 절 입구로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익숙했다. 강할인 하사였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군이 많이 변했어요. 이젠 병사들이 스스로 감시하고 부조리가 생기면 보고해요. 그래, 그게 진짜 군이지.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니, 너희의 용기다.
그들은 절 마당의 오래된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아버지,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정의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하리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전쟁보다 깊은 평화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도 가끔은 돌아와 주세요. 사람들이 그리워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 잃었던 신념일 거다.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천둥이 필요할 때가 오겠지. 그땐 네가 그 천둥이 되어야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다. 하늘에 구름이 갈라지며 햇빛이 두 사람 위로 내리쬐었다. 그때 절 뒤편에서 종이 울렸다. 맑은 종소리가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천둥의 잔향 같았다.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세상을 조용히 흔들었다. 전 합참의장 강도현, 은퇴 후 산사에서 은둔 중 확인, 국민들. 그의 존재 자체가 군의 양심이라 평가. SNS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천둥은 우리 안에 있다. 이젠 우리가 그 발걸음을 잇자. 백호사단의 신병 교육장에서 한 교관이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금 입는 군복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 그 이름을 잊지 마라. 강도현. 훈련병들은 구호를 외쳤다. 정의를 위해 용기로 전진. 그 함성이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다. 멀리 지리산 능선 위에서 나무를 패던 한 사내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천둥은 너희 것이다. 지리산의 늦은 여름은 유난히 고요했다. 매미 울음이 멈추자 숲은 숨을 쉬는 듯 적막해졌다. 강도현은 절 뒤의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전장의 리듬이 남아있었다. 할인이 남긴 편지가 마루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 백호사단은 지금 청명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군 윤리혁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그리고 한 군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래, 이제 잘 커졌구나. 그의 눈에는 미소와 슬픔이 함께 어렸다. 바로 그때 절 마당의 종소리가 3번 울렸다. 마을 사람들이 뛰어왔다. 박 선생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가? 북쪽 경계선 쪽에서 폭발이 있었어요. 통신이 전부 끊겼답니다. 도연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정의의 천둥은 잊혔다고 생각할 때 다시 온다. 시는 그 시각 백호사단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새로 재편된 지휘부가 분주히 움직였다. 윤석현 사단장이 통신기를 붙잡고 외쳤다. 모든 중대 2급 전투태세 비상통신망 복구 시도. 할인 중사는 상황실에 있었다. 모니터에는 경계선의 열화상 영상이 깜박였다. 사단장님, 북동 3km 지점에서 폭발 흔적 발견. 정체불명 신호감지. 좌표 고정. 수색대 투입. 그러나 순간 통신 화면이 새하얗게 번쩍였다. 지직,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통신이 전부 막혔습니다. 정적. 그리고 할인의 귀에 익숙한 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인아, 들리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북쪽에서 신호를 감청했다. 누군가 군 내부망을 해킹 중이다. 누군가요? 네가 잡아야 할 마지막 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짧게 끊겼다. 아버지. 그러나 무정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할인은 이를 악물었다. 통신망이 차단됐어도 우리는 간다. 그녀는 헬멧을 쓰며 말했다. 출동 준비 목표 북동 3km 하지만 위험합니다. 내 아버지도 거기 계셔.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으로 뛰어들었다. 지리산 북쪽 능선, 번개가 칠 듯한 하늘 아래. 도현은 낡은 위성 송신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누군가 백월 작전의 기록을 지우려 하고 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걸 막아야 한다. 이번엔 나 혼자라도. 송신기 화면이 깜박였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역시 왔군. 그는 노트북을 열어 키를 두드렸다. 암호 충돌음이 번개처럼 울렸다. 잠시 후 송신기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현, 넌 아직도 정의를 믿나? 넌 누구지? 너의 그림자다. 너는 제도를 무너뜨렸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도 싸워야 한다. 왜 정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지. 그 목소리는 냉소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의 천둥은 끝났다. 아니?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천둥은 언제나 구름 속에서 기다린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당 그의 어깨에 불꽃이 튀었다. 도연은 비틀거렸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래, 결국 왔구나. 숲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제복, 얼굴 반쯤을 가린 모자. 그는 전직 군사기술단장, 백호사단 비리의 또 다른 배후 최태석 준장이었다. 도현, 넌 실패했어. 그림자가 남아있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럼 이번엔 네가 끝나겠지. 그의 손끝에서 총구가 번쩍였다. 탕탕 총성이 연속으로 터졌다. 도현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무정의를 눌렀다. 할인, 들리냐? 노이즈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위치 확인 지금 가고 있어요. 오지 마라. 여긴 위험하다. 그럼 아버지가 오세요. 이건 내 마지막 임무다. 도현은 총을 들었다. 신의 낙로에는 마지막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할인이 산등선을 올라왔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밤처럼 어두웠다. 번개가 숲을 갈랐다. 그녀는 총을 들고 뛰었다. 아버지, 그녀의 외침이 숲을 울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총성이 터졌다. 탕바위 뒤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그녀가 달려갔다. 도현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딸을 바라봤다.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백월의 진짜 배후.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안 된다. 너는 앞으로 가야 해. 그의 손이 딸의 머리를 감쌌다. 천둥은 이제 내 몫이다. 그 순간 최태석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다. 감동적인 재회로군. 할인이 총을 들었다. 멈춰. 딸이 아버지 대신 정의를 쏘겠다고 그가 비웃었다. 정의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아.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말이죠. 탕총성이 다시 울렸다. 할인의 총에서 나온 불꽃이 어둠을 찢었다. 최태석의 몸이 뒤로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떨어진 무정의에서는 시스템 셧다운이라는 목소리가 남았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잘했다. 할인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발 버텨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이제 천둥이 멈췄으니까.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지막 번개가 떨어졌다. 순간 산 전체가 밝아졌다. 비는 눈물처럼 내렸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며칠 뒤 국가장으로 치러진 장례식. 국민 수십만이 도로에 줄을 섰다. 그의 관 위에는 태극기와 군번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쪽에는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죽지 않는다. 할인은 눈물을 삼키며 격려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뇌신의 이름으로. 정의는 계속됩니다. 그 순간 하늘이 맑아졌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떨어졌다. 그 빛은 태극기 위에 닿았다. 마치 그가 미소 짓는 듯 하늘에서 마지막 낙로해가 울렸다. 천둥이 사라진 자리에 새벽의 햇살이 번졌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숨을 쉬었다.